자, 지금 이제 해주는 거는 처음 너가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거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 배우고 나서 그땐 이제 머리가 없잖아, 그치? 정신이 없잖아. 근데 내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그 관련된 문제도 많이 풀고 내가 좀 어디가 약한 것 같고 어디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해 주는데 사실은 최종 정리라고 해봐야 내가 이전에 가르쳐줬던 거에 더 추가돼서 가르쳐주는 건 전혀 없어. 그냥 있던 그대로 다시 가르쳐주는 건데 한번 그냥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나왔었구나,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조금은 이제 또 이해가 가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조금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고, 이제 중간에 만약에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 그럼 나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잘 이해가 안 갔다 내지는 좀 어려웠었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조금 더 이제 보완해가지고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거 보도록 합시다. 이제 삼각함수, 오늘 진짜 삼각함수 할 거예요.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죠. 호도법. 이제 익숙할 거야. 90도를 2분의 파이로 표현하는 거. 너무 이제 익숙하게 잘 하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은데 이게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게 될수록 사실은 여기보다는 미적분에 가서는 이게 호도법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를테면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어야 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여기 이 호의 길이가 R일 때 이때의 각도를 1이라고 한 거야. 1이라고. 우리가 단위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긴 하지만 얘는 사실은 그냥 어떤 단위라기보다는 물리적 단위라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냥 그거야.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이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속도의 단위하면 킬로미터 퍼 아워면 이게 킬로미터랑 시간이 나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도단, 1도다라고 하는 것은 1도라는 것을 어떻게 딱 정해놓은 거지만 이 라디안이라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어떤 비잖아. 비. 이게 이 호를 반지름에 대한 비로 나타내는 게 라디안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분의 숫자야. 단위가 사실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산하기 훨씬 더 편리한 게 맞아. 그래서 이 단위 없는 라디안을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요것과 여기의 길이가 사실은 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1라디안이라고 본다라는 걸 일단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여기가 반지름이 만약 2면은 여기가 2가 돼야지 1라디안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2인데 여기가 1이면은 얘는 2분의 1라디안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걸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나중에 조금 편리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조금 기억해두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1라디안이라는 어떤 이 각도 자체는 실제로 60분법에서는 한 57도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 왜냐면은 이거 갖고 문제를 나타낼 때 1라디안일 때, 자, 우리 1라디안일 때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이 이게 사인 값이 어떤 게 크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크겠니? 사인 값이 큰 거야. 45도가 같잖아. 코사인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코사인이 이렇게 되고 사인이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45도고. 그러니까 1라디안은 45도보다 이쪽에 있으니까 사인 값이 더 크게 거야. 그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우리 정삼각형 보면은 여기 R 이런 거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60도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R을 조금 이렇게 굽히면은 이게 살짝 줄어들지 않겠어? 각도가? 그러니까 60도보다는 약간 작은 각도, 우리가 이것은 1라디안 57도 정도가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은근히 보면은 너도 마플교과서를 문제를 풀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확인 문제들 보면은 연습 문제들 중에 보면은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좀 있어. 근데 이때 그냥 1라디안이 한 57도 정도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암기를 좀 해둡시다. 뭐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1라디안은 몇이야? 요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 파이분의 180 파이분의 180 도고 1 도는 180분의 8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것을 호흡법으로 알게 되는 게 그래서 90도는 2분의 파이고 60도는 3분의 파이고 30도는 6분의 파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다 그냥 암기하고 있고 이제는 요거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익숙해지는 단계가 와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가끔씩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려해. 봐봐.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게 나와야 되잖아.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럼 얘가 딱 했으면 얘는 몇 파이지? 이런 것이 그때 헷갈려. 이게 4분의 5파이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는 있잖아. 조금 수학적인 센스인 것 같아.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를 4분의 4파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하나만 더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4분의 6파이가 될 거니까 여기는 그냥 4분의 7파이 또는 아니면은 여기가 2파이면은 얘는 4분의 8파이니까 거기서 하나만 빼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나 여기 자체를 그냥 파이, 2파이 그걸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코드법을 계산을 해내면은 그때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 나도 사실은 너 뭐 내 보면 알겠지만 뭐 실수도 엄청 문제 풀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이 암산이 잘 안 돼요. 나는 워낙 그냥 손으로 푸는 게 익숙해서 그래. 그러니까 암산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도 지금 뭐 중학교 애들한테도 맨날 하는 얘기가 손으로 풀어 이러는데 이게 과연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손으로 푸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암산을 잘 못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최대한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런 호도법이라는 걸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것들은 있잖아. 순간순간에 갑자기 나와도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일반각.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일반각을 쓰지. 우리가 흔히 쓰는 각도는 그냥 어떤 여기서 이 각도, 세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얘가 이 세타라는 이 동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 움직이는 게 이제 움직일 동사에서 가지고 동경이거든. 움직이는 이 점 자체가 얘가 그냥 여기 바로 여기서 한 번만에 온 건지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건지 세 바퀴 돌아서 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와가지고 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을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고 요것은 보통 자 2파이 n 2파이가 한 바퀴이기 때문에 더하기 세타 내지는 360도 n 플러스 세타 하는데 실제로 앞으로 우리는 계속 요것을 쓰게 될 테니까 익숙하게 기억해 쓰면 되고 자 요것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표시를 한다라고 얘기한 게 여기 써져 있는 거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각도를 표시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실제로 각각의 축, X축이라든가 Y축 얘는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2번. 요번에 너네 학교 시험 문제도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가 예상 문제라고 해가지고 3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 3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돼.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 정말로.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풀이하는 방법 자체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풀이하는 방식 자체. 근데 지난 중간고사 때 이미 한번 보기 봤었어가지고 요번에는 아마 내가 봤을 땐 수열에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들 기억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여기는
공식들을 그냥 외우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해. 시험 직전에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다 외워지고 그러진 않잖아. 그럴 때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내가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게 왜 그런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일치하는 경우. 자, 일치하는 경우는 뭐 얘랑 얘가 똑같은 거니까 어떤 세타랑 어떤 알파랑 베타가 일치한다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은 항상 뭐가 된다? 빼야지. 빼면은 항상 얘는 2파이에 요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하면 돼. 봐봐. 얘가 일치한다는 것은 요거잖아.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무조건 여기가 오겠지. 그치? 근데 이게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면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여기는 뭐 그 다음 X축 대칭. X축 대칭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얘랑 얘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더했을 때 2파이n이 된다.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2파이n이 되겠지. 얘랑 얘 더하면 결국에는 여기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더했을 때 뺄 때 이게 사실은 좀 헷갈리거든. 나도 가끔씩 헷갈려 이게. 근데 요거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이 단위원 내에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좀 편하다는 거야. 자, 세 번째는 Y축 대칭 경우. 자, Y축 대칭 경우에는 어떤 거야? 이렇게 해서 얘랑 얘인 거지. 그러면은 얘랑 두 개를 더하면 얘겠지. 그치?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2n 플러스 1 파이 이런 식으로 돼. 여기가 홀수가 된다는 거야. 홀수 파이가 된다는 거야. 얘는 무조건 1파이, 3파이, 5파이 해가지고 홀수 파이잖아. 그치? 여기는 이제 짝수 파이가 된다는 거야. 여기가 된다는 거고, 얘는 홀수 파이가 된다는 거. 마지막에 있는 원점 대칭도 마찬가지야. 원점 대칭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얘랑 얘잖아. 그럼 얘랑 얘거든. 그럼 봐봐. 얘 이 전체에서 얘만큼을 빼주면 얘가 되지. 그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얘도 빼기 알파 빼기 베타를 하면 얘도 2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결국 얘도 마찬가지. 홀수. 여기가 된다는 거지. 그것을 여기다 지금 짝축 정리를 해놓은 얘기야. 해놓은 얘기니까 문제 풀면 되고. 자, 세타가 맵사분면의 각일 때 그것의 뭐 3분의 파이, 3으로 나누거나 2로 나누거나 뭐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나오지. 어떻게 푸는지 다 이제 알 거야. 알겠지? 그거 할 때 계산 실수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부채꼴의 넓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 호도법에서 삼각함수 전에 마지막 뭐 공식은 이제 너무 잘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여기를 세타라고, 여기 세타는 호도법의 세타, 여기를 R, 여기를 L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한다면은 얘 넓이의 S는 2분의 1 R L이 되고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왜냐? L이라는 것 자체가 R 세타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거. 솔직히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나오는 문제는 뭐시 와이프 이런 거 해가지고는 뭐 부채꼴 여기에서 여기 밑에 거 빼는 거 이런 문제 플러스 이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최대 넓이. 그거지. 그게 제일 많이 나오지, 최대 넓이. 자, 최대 넓이는 암기해야 돼. 최대 넓이는 무조건 2R과 L이 같을 때 무조건 최대 넓이가 된다.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 예전에 이거 기억 미음 디귿 해가지고 문제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야. 자, 어떤 부채꼴의 예를 들어서 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최대 넓이인 경우에 각도는 그 중심각은 2라디안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게 답이야. 맞아. 왜냐하면 봐봐. 이렇게 여기가 R, 여기가 2R이잖아. 이 라디안이란 뭐야? 예분의 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분의 얘가 똑같으니까 1인 거야. 근데 얘가 2배가 됐잖아. 반지름의 2배가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2라디안이 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런 것도 옛날에 출제됐었던 경우가 있었으니까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삼각함수의 정의야 이제 뭐 너무나 뭐 했으니까 너무 잘 알 거고, 실제로 우리 어디니 수학 1에서 배우는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시컨트라든가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잘 기억 크게 어렵지 않게 지금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삼각함수를 수학적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항상 하지만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이 있고 여기가 세타가 있으면은 이 점에 이게 단위원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 이 x좌표가 코사인 값이고 이 점에 y좌표가 사인 값이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왜냐면은 계속 여기가 이 반지름은 1이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거든. 1이라는 특징상. 그렇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이 되는 거야 무조건.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탄젠트 값을 기억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요 길이가 코사인 값이 되는 거고 요 길이가 사인 값이 되는 거야. 그지? 여기서 요 길이가 사인 값이 된다. 요 길이가 코사인 값이 된다. 이런 것도 머릿속으로 약간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 값은 얘를 연장을 해가지고 이 연장선과 1과 만나는 점, 요 길이를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분모를 1로 만들어주려고. 얘는 얘분의 얘니까.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가 사실은 다 나온 거야. 따지고 보면은. 애들이 사인 함수라든가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 같은 거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치? 그런데 탄젠트 함수는 은근히 되게 어려워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얘가 봐봐. 탄젠트 값이 쭉 가다가 90도가 딱 되는 순간 값이 있어, 없어? 없어. 얘랑 만나는 게 없어져. 평행해져. 그게 이제 무한대가 돼가지고 점근선이 돼버리잖아. 그 점근선이라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이제 이따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게 조금 쉽게 그리는 건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 그리고 이건 잘 들어가고 실제로 보면은 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잖아.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 2도, 사인 제곱 3도 해가지고 사인 제곱 89도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 얘랑 더 해가지고 계속 1 만들라는 거야. 결국 그 문제는 거의 99%다 똑같은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해? 뭐 삼각함수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삼각함수 표가 어림의 값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하냐? 할 수 없어. 무조건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때 이용하는 공식이 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거.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우리 자 일단 삼각함수 공식이 요 두 개밖에 없어. 수학 1에는.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문제든 다 풀 수가 있으니까 그거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 풀면 되고 뭐 이거 부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뭐 얼싸 뭐 이러면서 그치 있지 그런 거 하고 그리고 각 각도에서 삼각함수 구하는 거. 이 각도다. 이 각도의 삼각함수는 자 얘랑 얘를 무조건 그냥 삼각형을 만들려고 해서 이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하면은 이 각도의 모든 삼각함수 값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도 하는데 실제로 삼각함수 그냥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 삼각함수 다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이론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제 그래프인데, 올해 아마 시험도 그래프 삼각함수에서는 좀 그래프 관련돼 가지고 좀 집중해서 나올 확률이 아마 난 높지 않을까 싶은데, 삼각함수를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주기함수다. 그래서 사인 함수는 2파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고, 코사인 함수는 2파이, 탄젠트 함수는 파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 진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잘 알고 있겠지. 자, 이 주기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값이 반복된다 이 얘기야 그냥. 주기를 가지고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것들의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릴 것이냐. 자, 일단 그림 방법은 너희들 알 것 같으니까, 자, 중요한 거죠.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 사인 함수는 이런 그래프야. 그리고 실제로 사인 함수를 평행이동할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얘야. 얘 원점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할 때도 내가 정점, 예를 들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요 점, 그치? 요 점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사인 함수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면은 요 정점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편해. 탄젠트 함수가 똑같아. 탄젠트 함수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게 정점, 원점이 정점이 되거든. 이 원점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편하게 그릴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코사인 함수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그건 뭐 그냥 그대로 풀어야지 뭐. 문제 풀어야죠. 그래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너가 잘 알 텐데, 실제로 뭐 사인 함수라든가 코사인 함수 같은 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 크게 어렵지는 않는데 문제는 탄젠트 함수지 너도. 왜냐하면 이 점근선 문제 때문에 그래. 점근선 문제. 실제로 저 NF 뭐 이렇게 여기서 홀수 파이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딱 문제를 보면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탄젠트 함수 나오고 이런 문제 있지. 기억니은 디귿 해가지고 이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것들.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딱 표현이 돼 있으면은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이럴 때가 진짜 있어 진짜.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는 이걸 외워야 돼 정말로. 시험 직전에 외워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그냥 나 같은 경우는 잘 외우질 못하니까 항상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야. 그냥 여기가 파이 0 파이 2파이. 왜냐면 그냥 주기가 파이니까.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얘의 절반. 요런 식으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2분의 1파이고 얘는 2분의 3파이고. 그러니까 2분의 홀수 파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5번 보면은 탄젠트 함수의 특징에서 5번 보면은 그 얘기잖아. 이 얘기거든 사실은. 근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놓으면 이게 확 눈에 안 들어와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는 반드시 활용하는 거 이제 이렇게 아까 이 표현되어 있는 사실들을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는 그 위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암기를 해두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은 될 거야. 맞지? 이제 마지막에 삼각함수의 대칭성 활용한 문제인데, 대칭성 활용한 문제는 무조건 사인 아니면 코사인만 나온다. 사인 함수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할 때 많이 봤지? 자 여기 가운데가 여기랑 여기가 같다라는 게 핵심이야.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얘 더하기 얘는 가운데의 2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얘는 그냥 여기가 되겠지. 이런 것들 이용하는 대칭성 활용 문제는 진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 삼각함수, 이해는 삼각함수랑 이렇게 뭐 직선에 방정식해가지고는 그림에 그리는 것인가. 이런 거 실제로 그려서 구하라고 했어. 그리고 너가 질문했었나 누가 질문했었나 모르겠는데, 자, 요 점을 지나면 여기서는 2점을 지나는 겁니까? 1점을 지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있었거든. 근데 봐봐. 자, 이것을 쫙 확대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된 거잖아, 얘는.
그리고 여기가 정점이잖아.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은 사실 아직 그 미분을 안 했지만 접선은 사실은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살짝만 틀어져가지고 밑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난다고 봐야 돼. 여기서 한 점, 그러니까 거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없어. 수학에 거의 한 점은 없어. 무조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나을까.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래프 계속. 아까도 너 탄젠트 얘기하면서 좀 했지만, 자, sin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보통 학교에서나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근데 절대로 이렇게 풀면 되게 힘들어. 하지 말고 A, sin b로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주기, 최대, 최소,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 근데 이것을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사인 함수라든가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진짜 원점이 움직이는 거로 생각을 해. 항상 원점이 움직이고 주기만 맞추면 돼. 거기서는. 그리고 뭐 코사인 함수는 마찬가지로 1,0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애매해. 사실 조금 애매해. 근데 코사인 함수는 그냥 실상 코사인이 잘 안 나와. 그래프 해석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사인하고 탄젠트 함수인데 코사인 나오면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어쨌든 지금 뭐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그릴 줄 알 테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변환인데 이건 뭐 많이 해봤지? 이제 딱 보면은 각변환이 눈에 들어오니? 각변환 이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 제가 맨날 아니 내가 되게 자신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것들 이제 고쳐야 돼. 이런 것들. 이게 왜냐면은 이따가 이제 삼각방정식이라든가 삼각부등식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를 하겠지만,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사인 x 얘를 구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하면은 사인 x만으로 다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막 사인 어떤 것은 뭐 세타 플러스 뭐 파이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되고 어떤 거 코사인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x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얘랑 얘는 분명히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우리가 저기 함수를 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미지수가 2개, 3개인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하나의 문자로 얘네들을 통일시켜주는 방법, 이게 바로 각변환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자 항상 이렇게 많이 해봤을 테니까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무조건 세타는 뭐다? 무슨 각이다? 예각이다. 이렇게 생각해. 얘가 세타라고 생각해. 얘가 둔각이든 뭐든 상관없어. 무조건 일단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해. 그러면은 2분의 파이면은 여기고 거기서 세타만큼 더한 거니까 요만큼이겠네. 그치? 그럼 이때의 사인 값은 얘잖아. 그치? 얘를 세타로 생각하면은 요 값이 얘 값이랑 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얘가 세타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라는 거야. 이거 많이 했었지?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공식 같은 걸로 외워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사실 공식을 진짜 많이 외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원을 이용해가지고 삼각함수 각변환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나는 대치동에서도 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우리 학원에서도 내가 처음이었어,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개발을 했다기보다도, 내가 군대에서 있잖아. 이 일을 했었거든. 코사인만 맨날 죽도록 보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 너무 헷갈려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실 아까 아무기 못하는데 이거 해야 될 게 몇 개냐 이게 지금. 음각, 배각, 보각, 여각 해가지고 4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 하면은 그게 16개인가 12개야? 뭐 그렇게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다. 봐봐, 얘 봐봐.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하려면 이건 외워지지.
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위를 사면 다 돼. 얘가 세타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8 여기잖아. 여기서 세타만큼 더한 거니까 얘잖아. 얘가 세타잖아. 그치? 여기에 사인 값이니까 음수 여기거든? 여기가 코사인스 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얘가 이제 부호만 여기다 맞춰주면 되니까. 실제로 얘는 사인 값을 얘를 구하라는 거야. 얘를 구하는데 얘를 이용해서 얘의 코사인 값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여기다 갖다 갈 거 아니야. 여기다 봐봐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여기가 세타인데 2분의 파이에서 또 마이너스 세타만큼 센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럼 얘는 뭐야? 여기니까 얘 마찬가지 똑같이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면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단위원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도 정말 놓치지 않고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중간에 사실 있잖아.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거. 이것은 사실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공식이야.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어떤 교재는 이것을 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푸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 근데 그 두 번, 너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을 두 번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건데, 이렇게 하면 그냥 너무 뻔히 딱 나오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단위원에서 항상 그러니까 이 각변환을 할 때는 단위원을 실제로 지금은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익숙한 나도 맨날 단위원 그래서 해, 아직도. 단위원을 반드시 그려가지고 거기서 세타 표시해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너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거는 수능에서 거의 100% 나오는 문제. 수능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제 17페이지에 보면 이제 삼각함수의 이제 각변환 이렇게 해가지고는 줄줄 그냥 내가 단위원을 생각해라 그냥 끝. 이것만 열심히 하세요. 다음 삼각함수의 최소는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각을 통일해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미지수가 많은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 가지 각도가 등장해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각도로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일단 제일 우선. 그렇게 한 다음 함수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세 개가 다 있으면은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안 나오고 그게 하나로 사인으로 통화하든지 탄젠트로 통일하든지 코사인으로 탄젠트로 통화하고 치환하고. 자, 3번 여기서 애들이 다 헷갈려. 치환할 때 제발 우리가 다항함수 치환할 때는 그냥 막 해도 돼. 왜냐하면 다항함수라는 게 막 해도 되게끔 돼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절대로 얘네들은 막 하면 안 돼. 초월함수들은 변형에 주의해라. 그게 뭐냐면은 범위. 예를 들면은 내가 sin x를 t라고 치환했으면 t라는 애는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만 있다라는 걸 여기다 명시해두지 않으면은 까먹어. 그러니까 반드시 치환할 때 얘를 만들어둬라. 나중에 또 지수로 구할 때도 내가 계속 얘기했었잖아.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하든지 단위원을 이용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제 삼각방정식 그리고 삼각부등식 이런 것들이 지금 쭈루루루 나와 있는 건데 결국 이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라, 이런 식으로 풀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네가 문제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정해진 게 없어. 문제가 정해진 게 없이 그냥 막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아마 이게 단원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삼각함수라는 게 제일 처음 나와가지고 호도법이라든가 부채꼴까지 거기가 한 챕터가 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설명해 주는 거 한 챕터. 그렇게 한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한 챕터야.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하면서 이 삼각부등식하고 삼각방정식이 같이 나와. 그렇게 되면 뭐야? 결국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가 가장 유용하다는 거지. 그래서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삼각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저께 강의를 찍었어.
이거 뒷장에 2장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는 너희들 문제 풀 때 보면은 잘 이제 맨날 나한테 질문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문제 풀이를 좀 해놨으니까 하고 삼각함수의 활용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 뭐냐면은 너무 공식에 집착하지 말아라. 너무 공식에 집착하면 있잖아. 이거는 분명히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다른 방법들이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버려. 그냥 단순히 피타고라스 정을 이용해가지고 길이 구하면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 그런데 꼭 뭔가 사인 법칙이라든가 코사인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아픈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이따가 내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제 풀고 있잖아. 교과서 문제. 일단 다음 주까지 교과서 문제를 다 풀어와야 돼. 지금 내가 오늘 준 거를. 네. 교과서 문제잖아. 교과서 문제를 풀어오면은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들로 구성된 이제 문제를 하나를 더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마 시험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뭐 학교에서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계속 그 성적 관리를 잘 해야 돼.